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자, 9월 17일은 이제 우리 근대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근대사라기보다 물론 근대라는 걸 이 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관점이 있지만, 이게 이제 해방되기 직전이니까 근현대사, 근대사가 현대사로 넘어오는 시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오늘이 이제 9월 17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바로 1940년 9월 17일 날, 어, 그 임시정부. 이게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상해 쪽에서 이제 만들어졌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중경으로 옮겨갔죠. 근데 중경에 있으면서, 1940년 오늘 9월 17일 광복군을 창설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여러 이제 유튜버나, 그다음에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문이나 그 저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김구 선생에 대한 그 평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이 결이 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그 이제 이론과, 뭐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이제 다양하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야말로 뭔가 이 식민 조선의 어떤 그 광복, 독립으로 해서 엄청 그 애쓴 어떤 역사적인 의인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은, 또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혀 그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더 진실에 가깝겠다라는 무게감이 어느 쪽으로 쏠린다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뭔가 제대로 정립이 되기 전에는 참 그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그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군 창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주제가 무거운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복군 창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광복군을 만들고, 또 일본 제국주의하고 이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해오고, 그다음에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참전도 하려고 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어, 요즘 여러 가지 그 제기되는 그런 그 이론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제기되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김구에 대한 이단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광복, 빛을 되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로 그 전락해 있던 그 조선이 이제 독립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정말 우리의 근현대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매끄럽게 쫙 흘러갔으면 아쉬움도 없고, 정말 그랬었으면 하는 그런 아주 희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참, 멀지 않은 그 이제 과거 역사인데,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싫으나 좋으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이고, 거기다 분칠한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좋아져 갖고서 더 기가 막힌 그런 결과를 앞으로 초래할 그 어떤 그 단초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광복군 창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뭔가 새롭게 보는 시각,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복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내용인데,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광복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1940년 임시정부가 조직한 항일군대다. 이게 광복군이다라는 얘기예요. 1927년 이후 김구가 임정의 주석이 되면서 안정을 되찾았고, 1932년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한중연합전선의 기틀이 마련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 김구가 이제 테러리스트다라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이 제기가 됐죠. 사실 김구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뭔가, 기존의 그 우리가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김구와는 좀 그런 행보가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와 싸움을 해온 그 김구 선생의 어떤 그 이제 역정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이후는 뭔가 좀 결이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김구 선생이 임종에 이제 주석이 된 것도 사실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죠. 자, 1940년 임종은 광복군 창설을 위해 장제스와 교섭을 추진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제스는 이제 장개석이 되겠습니다. 어, 장개석의 그 이제 국공내전을 벌였던 이제 그 이제 지금 그 모택동 계열이 아니고 지금 대만으로 이제 이렇게 밀려난 이제 그 이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40년 9월 17일 임종은 충칭에서 광복군 창설을 공표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를 저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광복군 창설일이다라고 이제 9월 17일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1941년 11월 약 1년 한 2개월 정도 후에 그때 가서야 이제 광복군이 창설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1941년 11월 광복군 창설이라는 그 내용을 담은 영상을 광복군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학위를 참조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 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광복군은 국군 양성을 통해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여 자주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 뭐 당연히 뭐 목적이야 저랬겠죠. 그야말로 어, 군대를 양성을 해갖고서 정말 한반도에 상륙해갖고 막 전투를 벌이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뭐 당연히 그때 당시 뭐 그런 목적을 갖지 않으면 이상했죠, 사실은. 뭐 충분히 가능한 목적이고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민당 정부의 원조 승인이 필요했으므로 한계가 있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국민당 정부, 바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장개석이죠. 뭐, 남의 땅에 가서 있다 보니까 원조를 이제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뭐, 활동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국민당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고 또 거기서, 그래, 더군다나 중국 땅이니까, 뭐, 이 땅에서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 좋다. 네, 승인을 해주마. 뭐, 이런 게 당연히 그런 절차는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원조라는 말이 이제 무서운 말이죠. 원조. 내가 뭔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뭔가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충실히 따라와달라는 둥, 아니면 따라오라는 둥, 뭐 이런 요구 조건이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광복군은 최후까지 항일전을 전개했으나 귀국 후 해방정국과 대한민국 창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어, 결국은 김구 선생도 나중에 환국을 할 때 임시정부를 이렇게 임시정부라는 그런 요인의 그 주석이라는 자격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미군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물론 이승만 저기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 귀국을 어, 귀국하는 걸 뭐 방해하고 그래갖고 뭐 메가다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귀국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 이제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조선이 이제 그 해방이 되면서 대한민국으로 이행을 해 나가는 그 미군정 3년의 기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간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죠. 예. 자, 광복군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복군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총을 들고 쫙 도열해 있는 거. 열병식을 하려고 그랬나요? 자, 광복군의 의미를 한번 그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얘기죠. 자,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다.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 참, 뭐 어찌됐든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얘기죠. 무장 독립 투쟁의 상징으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보여준 사례다. 해방 이후 국군 창설의 정신적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국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음, 뭐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국방부도.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를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 2를 또 볼까요? 요즘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자, 사례 2, 광복군 정치 테러 도구였다. 이게 참 아주 진짜 전혀 반대의 얘기죠. 1988년 리차드 D 로빈스는 미국이 배반해서 광복군을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광복군은 본래 항일 독립을 내세웠지만, 뭐 당연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일본에 항거해갖고서 조선의 독립을 차지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것은 뭐 좌파든 우파든 다 똑같았을 거고, 음? 이게 뭐 그 뭐 미국 쪽에서 그 독립운동을 한 뭐 이승만 박사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김구 선생 입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는 뭐 오로지 독립이 목표였겠죠. 예. 근데 본래 이제 그런 목표를 내세웠지만은 실상은 테러 조직으로 기능을 했다. 뭐 사실 군대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병력 수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1940년대니까 병력 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전쟁을 그냥 총만 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기는 이제 전술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이 군사학, 전술학을 이 공부한, 그래서 체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참모들과 함께 또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예? 참 그게 이제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갖춰지고서 나가서 뭐 자꾸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러다 보면 그게 테러 조직이다라는 얘기로 밖에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 광복군은 실질적으로 지휘관이는 이청천 장군과 참모장이었던 이범석 장군이었다. 네. 이범석 장군은 나중에 이제 국군 창설하는데 역할을 했죠. 네. 자, 그들의 활동은 국민당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고, 훈련과 목표 설정까지 장개석이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네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뭐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내 인정을 하는데, 나라 이런 서로 뭐 내가 모를까만은 정말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 땅에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돈 없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당 정부가 이제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요구 조건이 있겠죠. 내 말을 잘 들어라라는 게 장개성의 당연한 요구 조건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광복군이 마음대로 그 이제 일본군하고 뭐 이렇게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처지가 됐겠느냐. 거기에 이제 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한보겠습니다. 광복군은 군사적 자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독자적인 군대라기보다 국민당이 마리오네트 용병 조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돈 주니까 뭐 당연히 돈 주는 그 주체로 해서 일을 하고 또 뭐 그들의 지시를 따르다 보면 그 용병이죠. 그게 그야말로. 네. 자,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광복군의 난폭한 행동은 특히 상하이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조차 광복군을 증오했다는 기록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영웅적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친일 매국노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진 정치적 테러이다. 광복군은 단순히 부역자 차단에 그치지 않고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정적을 숙청하는 테러 활동까지 겸했다라는 사실이다. 네. 뭐 일제 부역한 사람들 당연히 뭐 처단을 해야 되겠죠. 응? 그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보다도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조리 숙청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목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들의 항일 무장 투쟁이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권력 투쟁의 도구로 변질된 것이다. 뭐 처음에 뭐 기치야 멋있게 내걸었죠. 그리고 내 나라 내 땅이 독립을 해야 된다. 민족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거기 안주하다가 보면 그 내부에서 또 권력 투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조속이 한번 돼봐야 되겠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복군을 평가할 때 단순한 신화와 미화를 넘어 이런 기록들까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좀 이제까지와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각도로 이 광복군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광복군은 민족의 군대였을까? 아니면 김구와 임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린 폭력의 도구에 불과했을까? 광복군의 민낯이 궁금하다. 사실 저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근 저런 부정적인 그 견해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뭐 뉴라이트니 뭐니 해갖고 또 많이 말이 많아요. 그러나 음, 뭐 어찌됐든 광복군의 존재가 진짜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광복군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복군의 실체. 이게 천 몇 년도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광복군의 실체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말년에 김구 선생이 이제 공산주의자들 쪽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해갖고서 그런 쪽에서 나온 포스터가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글쎄요, 제작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광복군의 민낯이 두 가지다, 두 종류다라는 얘기죠. 하나는 정말 그럴듯하고 번듯했던 그런 광복군. 또 하나는 그럴듯하기 위해서 뭐 돈이 필요로 했고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뭐 여러 가지 테러를 저질렀다든가 뭐 이런 시각,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게 옳고 그런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좀 더 학술적인 토론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역사에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김구 선생에 대해서 엄청 많이 그 이제 얘기 듣거든요. 어려서부터. 김구, 이제 김구. 음, 그런데, 그럼 당연히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됐을까? 사실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이승만 박사는 그냥 생소한 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인구 해제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음, 그 정말 참,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왜, 음, 더, 그, 존경받아야 되고,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은 뭐 대통령이 못 됐고, 뭐 그렇지 않은 뭐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을 그 다시 가다 놓는다면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그 제목 자체가 그 광복군 창설이다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런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네요. 예. 정말 그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글쎄요, 뭐 궁금증이 풀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아직은 잘 안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광복군 창설일에 대해서 개략적인 그 개요를 하나 봤지만 그 의미가 갖는 그 내용이 상반되면 하나라고 음,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고백데이라고 하네요. 뭐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번 먹는데 뭐 한평생 걸렸다. 결국은 고백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고백이라는 그 송창식 씨 노래가 있는데 고백데이 하면 그 노래가 떠오릅니다. 자, 오늘은 고백데이이기도 합니다. 고백할 것이 있는 분들께서는 적나라하게 고백을 한번 상대방한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어렵죠. 요즘 같이 괜히 또 고백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9월 17일 영상인데 이때 고백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때도 광복군 창설에 대해서 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후반부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이 광복군 창설일과 고백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